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안전한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시가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의 훈련 현장을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335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실시되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은 중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를 보유한 곳으로 고압설비 화재 폭발과 유해 화학물질 유출 등의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현장 대응 훈련과 토론 훈련으로 구성됐으며 13개 기관 7개 업체 4개 병원 3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했고 소방차 등 장비 4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단계별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대응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의 대안 방안을 찾았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국가산단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시민 안전과 노동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하며 국내 지자체들 사이 바이오 인력 양성 기관이 될 바이오 캠퍼스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화순 백신 산업 특구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합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으며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사이 의료 복지 격차와 백신 배분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 백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의 메인 캠퍼스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화순 백신 산업 특구를 조성해 백신 연구 개발과 생산, 품질 관리, 인증 등 전 주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구축되면 향후 100년을 이끌 미래 먹거리이자 의료복지 개선의 열쇠가 될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물 부족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제16회 물사랑 환경사랑 글쓰기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현장 소식 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상 관측 이후 최악의 가뭄에 고생했던 전남 지역은 초여름에 접어들며 잦아진 비 소식으로 긴 가뭄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 소비자교육중앙회 순천시 지회가 주관하는 제16회 물사랑 환경사랑 글쓰기 대회가 열려 당선자 시상과 환경교육을 함께 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물과 환경을 더 중요시하고 또 앞으로 닥쳐오는 그 재앙의 그 예감을 서로 지키고 아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다시 또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6회까지 이어오며 매년 7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과 시민이 참여해 물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알리게 돼서도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가 큰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인 순천의 학생과 시민들은 글쓰기 활동으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 보호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천일염의 주 생산지인 신안은 갯벌의 경사가 완만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 소금 속 미네랄 함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품질의 소금도 소비자에게 도달돼야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안 남부 천일염 생산자 조합이 유통 방식의 변경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 천일염이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수급 조절, 가격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자 유통 방식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신안군 남신안농협 하이 신이 장산 생산자 협의회는 생산자 협의회원, 관내 천일염 유통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천일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위탁 판매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천일염 생산자들과 일반 상인 간의 직접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농협을 통한 위탁 판매로 체계적인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박운양 신안군수는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안 천일염 생산자 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신안 천일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을 특허청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 변화에 맞춘 포장 단위 축소 등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전남도는 서남권의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개념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버스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도입을 추진하는 전남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영암을 거쳐 목포까지 이어지는 아우토반 고속도로망 건설과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유럽 등에서 많이 쓰이는 트램을 도입해 목포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방안이 그 내용입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트램 노선과 운행 방식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서남권의 교통 전환과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소식입니다. 생태 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대한민국 생태교통 전문가를 초빙해 대자보 포럼 토크쇼를 열고 생태 교통정책에 대한 대화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대자보 도시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첫 글자를 딴 말로 자동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자가용으로 유지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기후위기 문제를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이제 향후에는 자가용에 의존되는 것보다는 순천시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보행 이런 데 좀 비중을 가지고 도시관리를 새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날 대자보 도시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크쇼가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미래 생태 교통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 어민회는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태인동 수변공원에서 해양수산 종사자와 지역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어 방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다의 날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우리 바다가 가지는 경제적, 환경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참석자들은 대하치어 20만 마리와 감성동치어 2만 마리를 배알도 수변공원 앞바다에 방류했고 광양시 어민회와 여수해양경찰서가 함께 수중 연안 정화 활동을 하며 우리 바다의 가치와 해양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고흥군 소식입니다. 고흥군 농수특산물 생산 중소농가의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를 지원하는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고흥몰이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프와 손잡고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농가가 양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하지만 소비처 확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에 부딪히는 점을 보완하고 고흥산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생산은 열심히 하는데 제값을 받고 팔리지를 못한다. 중간 도매상들의 농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과잉이 생산되면 판로가 다 끊겨버린다. 그런 것들 때문에 농가들은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흥군과 위메프는 플랫폼을 연계한 군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업무 협약식을 열고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매우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흥몰이고요. 이렇게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몰을 운영한다는 거 매우 놀라웠고 또한 그 성과도 매우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자체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협업이 매출 증가로 이어져 농가들의 판로 확보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서부, 중부, 동부 세 권역에서 수험생을 위한 2024학년도 대입정보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74개 대학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남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찾아와 대학별 입학사정관과의 대면 상담, 1:1 수시 상담, 대학별 설명회 등을 통해 대입 실전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지구온난화로 이른 폭염이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서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폭염 대응 전담 TF팀을 운영합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복지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 401곳을 실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재난도우미, 방문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부전화와 건강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곡성군은 지난 2017년부터 체리 특화단지를 육성하기 시작해 매년 출하량을 늘려 국내 체리 재배 면적 2위에 올랐으며 국내 체리 주산지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체리 재배 규모를 6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며 체리의 품질 관리를 위해 당도 17브릭스 이상, 착색도 70% 이상, 3단계의 크기, 선별 기준 등을 정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열린 2023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역민의 큰 호응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바다와 어우러지는 정원을 주제로 난대숲 정원, 바다 조망 정원, 튜브 가든 등 완도만의 특색을 살렸고 연장 전시 결정으로 여름꽃 식재 등 새로운 볼거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뒷모습은 그 여백의 자리에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인들의 뒷모습을 그린 서양화가 김정아 작가를 만나러 배은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뒷모습은 앞모습의 표정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지만 화장이나 표정으로 감추고 있는 앞모습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이 느껴지며 더 진실해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상상을 하게 만들어 더욱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인의 뒷모습을 주제로 작품을 하는 서양화가 김정아 작가는 지극히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여인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 소극적이고 슬퍼 보이며 홀로 외롭게 등장을 하며 애잔해 보입니다. 모노톤의 색으로 안개처럼 나타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배경 표현은 여인의 깊은 내면을 추상적으로 함축하고 있으며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김정아 작가는 개인전 9회 아트페어 13회, 단체전 200여 개 참여와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하고 여수국제 아트페스티벌 사무국장 및 여수국제미술제 추진위원, 전라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뒷모습 작품을 시작한 건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기억하지 않지만 저희 뒷모습에 진실이 있다는 거기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작업은 이게 뒷모습이 너무 어떤 저의 개인적인 것들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제 좀 더 사회와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또 작가로서 사회의 어떤 이슈적인 것들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앞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소녀에서 여인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지극히 소극적이고 상처 가득한 작가의 자화상이자 이 시대의 여인들을 화폭에 담습니다. 작가는 여인으로서 갖게 되는 소외와 삶의 무게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염원을 담고 있으며 또 다른 시작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아 작가는 자신의 모습이자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의 일상을 뒷모습으로 표현하면서 그녀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간절한 바람처럼 이 시대의 모든 그녀들에게 치유의 시간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하입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의 반을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후회 없는 상반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